그래. 아, 좀 들어봐.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관리하다 보면 늘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개인적인 질문들도 있는데 비중이 큰 게 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에게 명쾌히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FAQ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네. 영어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영어 자격증 중요하냐, 영어 실력 중요하냐, 뭐 오픽 막 이런 거 다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치님, 외국계 기업을 입사하기 위해서 영어가 네.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수가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하겠구나라는 가늠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지표로 환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없어도 지원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하겠다라고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이제 컨택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되게 회원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네. 보냈을 때 점수가 없었던 회원들도 있고 점수가 굉장히 낮아서 안 쓴 회원들도 있어요. 근데 합격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점수가 높고 학업적인 어떤 성취도 좋고 이력도 좋은 친구들이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더 잘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기업으로 가면 사실 점수라는 것 자체가 몇 점 이상의 점수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 그다음에 학점도 몇 점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취업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 점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의 학점이 돼야 내가 합격이 가능하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은 다 공채로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채를 하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 뭐 중견, 중소, 외국계를 다 통틀어서 이런 회사들은 뭔가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른 것들이 더 뛰어나거나 다른 역량들이 더 채워져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또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포지션 자체가 영어 사용률이 정말 높아서 뭐 위에 있는 사람도 다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라인들도 다 외국인이고 이러면 영어를 못하면 업무 진행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점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인터뷰에서도 계속 영어를 질문할 거고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 계속 볼 거고 이제 업무적으로 얘가 영어를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이만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평가가 됐을 때 합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포지션이 있고 아닌 포지션이 있고 아니어도 합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포지션까지 합격을 하려면 영어를 당연히 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해야 하는 포지션들을 채용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실제로 이것도 저것도 다 취업을 시켜보면서 느낀 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더 많은 기회 요인을 위해서 잘하는 게 당연히 좋다. 고고익선이 항상 맞다. 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학점은 좀 달라요. 이제 학점 물어보시려고 했죠? 네. 학점은 좀 달라요. 학점은 아예 기준 자체도 없고 점수를 안 적어도 상관이 없고 학점이 높냐 낮냐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전공을 살려서 입사를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모든 팀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뭐 전공을 살려가는 친구들은 공대 친구들 중에 그 업계 엔지니어로 들어가는 친구들 외에는 다 전공을 안 살려간다는 거죠. 경영학과 친구들도 경영학을 살려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도 그 수많은 그 것 중에 내가 뭘 할지는 어쨌든 결국에는 그 실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전공을 살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전공을 안 살리는데 전공에 대한 성적이나 점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취업시장에.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대기업하고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아예 공고에 나올 때 지원 조건이라고 해서 뭐 학점 3.5 이상 이렇게 적혀있으면 끝난 거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눈을 돌리면 길이 많아요. 꼭 대기업을 당장 입사하지 않아도 이제 뭐 외국계를 갔다가 대기업에 가는 케이스도 있고 중견으로 갔다가 대기업을 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돼서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졸업을 했고 학점이 2점대인데 뭐 그렇다고 내가 대기업을 못 가니까 취업을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집 앞에 있는 중소기업 아무데나 가야지 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연봉 차이가 2배, 3배가 나는데 그래서 조금만 전략적으로 눈을 돌리면 길은 많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학점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왜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해요? 뭐,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점은 1점대 친구들도 합격을 다 무난히 시켰고 학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거나 뭐 문제를 삼거나 했던 적은 아예 없기 때문에 영어랑은 좀 다르다. 영어는 업무에서 쓰는 상황이 있어서 포지션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좋은 포지션을 진짜 잘 들어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게 맞지만 학점은 이미 끝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근데 진짜 전화하면 다 학점 얘기. 학점이 문제가 되는, 학점이 이슈가 되는 상황은 대학원을 진학할 때입니다.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하면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주. 왜요? 대학원은 아카데미컬한 백그라운드나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회사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고 회사는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어서 연구직을 가면 또 다르네요. 연구직을 가려면 학점이 높아야죠. 그 분야에서의 지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사무직종이나 뭐 마케팅 인사를 포함해서 어떤 직무든 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엔지니어를 입사했던 친구들도 학점이 다 낮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계 기준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3.5 이상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3.5가 안 나오면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외국계는 학점 그 기재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근데 나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러면 진짜 영어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자기는 영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데 네. 꼭 내가 자격증을 하나만 따고 싶다 하면 어떤 자격증을 추천하시나요? 영어 자격증 중에서 꼭 하나만 본인 따야 얘기예요? 저는 오픽. 오픽이요? 오픽이요. 그러니까 영어 자격증들 중에서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면 오픽. 왜냐면 영어 면접이랑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적인 거를 많이 봐요. 기승전결이 맞춰서 이제 서론본론 결론을 맞춰서 이 사람이 구조에 맞게 말을 하는지를 좀 보는 시험이라면 오픽은 그냥 정말 원어민들이 가면 무조건 만점이 나오는, 물론 토익 스피킹은 사실 원어민이 간다고 만점이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오픽 약간 같은 한국 사람이 국어 시험 보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픽 같은 경우는 정말 플루언시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안하게 뭐 너의 홈타운은 어디고 너가 뭐 지역에서 가장 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뷰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래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영어 인터뷰도 준비하고 오픽도 준비하고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발화가 많고 조금 앞뒤 정도는 안 되더라도 말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오픽이 준비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오픽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이랑 토익 스피킹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준비를 일단은 물론 돈이 되게 많이 들긴 하는데 테스트를 한 번씩 보고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쪽으로 먼저 준비를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토익 점수가 95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이 IM이에요. 있어요. 회원 중에 있거든요. 많아요. 좀. 그러니까 말을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피킹 점수를 안 적으시면 돼요. 왜 굳이 두 개를 연결해서 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가 두 개- 자격증이 많다. 아니, 절대 안 돼. 그 두 개를 환산 점수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 표 찾아보시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 좀 들어봐.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 환산 점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아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가 나온다 다 알아서 환산 점수 표를 볼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환산 점수 표를 보고 이게 지금 내 위치가 이 라인이면 이게 더 높은지 저게 더 높은지를 보시고 네, 적어주시는 게 네, 최근에 그 저희가 시립대랑 충남대랑 코칭을 진행했는데 코칭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뭐를 따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의 점수를 찍어야 기재를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 말고 다른 코치님이 7급이요라고 했어요. 7급. 지금 이제 토익 스피킹이 또 점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오픽이랑 똑같이 아예 맞췄거든요. 오, 네. IL, IM, IH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벨 7이 7급 정도면 일단 IH는 나와야 써도 된다. 토익도 마찬가지로 850은 넘어야. 850 넘는 점수 썼을 때 인문사회 계열과 공대에서의 반응이 다른데 공대는 약간 좀 잘 받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인문대는 이 점수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가 실제로 질문으로 나오고.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낮으면 아예 적지 마라. 적지 마라. 안 적어도 된다. 근데 이제 물어보긴 하겠죠. 영어 점수 없나요? 영어 시험을 보신 적은 있나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물어볼 수 있죠. 면접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직무 자체가, 그 업무 하는 것 자체가 영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안 되겠죠. 그쵸. 안녕.